복무 중 순직한 김익균 소방공무원의 연결식이 경남도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지난 2018년 제정한 조례에 따라 치러진 첫 장례식입니다.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미착용자 탑승이 제한된 가운데 고성군이 대중교통 마스크 판매를 시작해 화제입니다. 최근 쿠팡 부천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경남도가 도내 물류시설 방역 점검에 나섰습니다. 창원시 주도항 남방파제 연장 공사를 시작으로 어촌유리 300사업이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갑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정부가 지난 27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탑승을 제한했는데요. 고성군이 마스크를 챙기지 못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농어촌 버스와 택시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고성의 농어촌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버스에는 마스크를 안 쓰면 탑승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승객들이 버스에 오르자 버스 기사는 일일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설명합니다. 방송 들으셨지요? 이제 마스크 안 쓰면 차 탑승 못합니다. 정부가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을 통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면서 달라진 풍경입니다. 하지만 고성에서는 깜빡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들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스 기사에게 마스크 구매를 요청하면 바로 버스에서 일회용 마스크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리고 바로 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 마스크 차에 신경 편리하고 좋구만은요. 고성군은 지난 28일 버스업체와 택시 관계자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처음으로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지만 농어촌 버스와 택시 판매는 고성군이 전국 최초입니다. 대중교통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없고 마스크 착용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은 공적 마스크를 대중교통 판매용으로 지급하고 마스크 판매 수익을 소형과 KF 마스크 등으로 되돌려 받을 계획입니다. 버스와 택시가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고성군. 대중교통에서 직접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요즘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온라인으로 장 보거나 물건 주문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에 쿠팡과 마켓컬리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온라인 쇼핑에 대한 걱정도 생겼습니다. 택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건데 일단 전문가들은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진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언택트 시장이 커졌습니다. 올해 3월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2조 5,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1.8%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쿠팡과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주민들은 택배를 통한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갖고 안 들어오고 에탄올 뿌리고 좀 놔뒀다가 갖고 들어오고 진짜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많지. 이렇게 택배로 인한 감염 우려가 커지다 보니 비대면 배송을 원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미리 전화가 오잖아요. 오면은 이제 문 앞에 두고 가라고. 그럼 나중에 이제 갖고 들어가면 되니까. 직접 택배기사랑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안 해요. 일단 물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송도 대면 배송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문 앞에다 놓는 추세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전문가들은 택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가 택배에 묻을 경우 사람을 감염시킬 만큼의 전염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확진자에서 택배가 배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택배에 묻은 바이러스가 이제 외부에서 오랜 기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출된 바이러스 양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택배에 묻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감염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역시 신선식품은 포장된 상태로 물류센터에 들어오고 배송 직원들은 물류센터와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을 경우 택배를 받은 뒤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으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27일) 오전 9시 33분쯤 고성의 해상펜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화재로 해상펜션 한 개동이 완전히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나 해양오염은 없었습니다. 24일에는 김해 상동면의 목재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건물 전체를 태우고 옆에 있는 우레탄 제조 공장까지 옮겨붙어 큰 불로 이어졌는데요. 검은 연기로 소방 화재 신고만 3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오전 9시 11분에 시작된 불은 두 공장을 모두 태우고 12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저녁 7시 19분이 다 되어서야 완전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건물 안에 있었던 근로자 4명은 모두 대피했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해양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먼저 인명피해 소식입니다. 지난 26일 오후 4시 10분쯤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마을 앞 해상에서 79살 A씨가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바닷가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발견한 A씨 부인의 신고로 구조대가 출동했지만 A씨는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같은 날 사천시 팔포항 앞바다에서도 익수자가 발견됐습니다. 통영해경은 지난 26일 오후 7시 50분쯤 자살로 의심되는 익수자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수자는 38살 A씨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제 해상에서 양식장 관리선이 침수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25일 오전 6시쯤 거제시 둔덕면 대류도 인근 해상에서 4.9톤급 양식장 관리선 A호가 예인하던 4.7톤급 관리선 B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통영해경은 침수 중이던 B호를 예인했고 다행히도 승성원 6명을 안전하게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멸종 위기종의 발견도 잇따랐습니다. 남해군에서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가 죽은 채 발견됐습니다. 남해 미조면의 한 해변에서 산책 중이던 주민이 길이 135cm, 무게 35kg에 달하는 상괭이 사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다행히 불법 포획 흔적은 없었고요. 사체는 남해군 해양수산과로 인계됐습니다. 거제 앞바다에서는 길이 4.6m, 몸무게 0.8톤가량의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있는 것을 어선 선장이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이 밍크고래도 불법 포획된 건 아니라서 시중에 유통할 수 있는 증명서가 발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며칠 전 공무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연결식이 경남도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내야 했던 동료들은 눈물로 든든한 선배이자 동료를 떠나보냈습니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동료들의 인사 속에 마지막 출근길에 오른 김익균 서기관. 30여 년간 안전을 위해 쓰던 그의 마지막 인사가 시작됐습니다. 듬직한 동료이자 선배였기에 믿어지지 않는 순간. 경남도청 앞에 마련된 연결식장엔 조용히 눈물만 흘렀습니다. 왜 나쁜 사람 다 놔두고 가장 선한 사람이 데려가셨는지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좋은 게 있으면
있으면 항상 후배들 먼저 챙겨주시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고 따뜻하셨던 기장님은 영원한 우리의 멘토입니다. 사랑하고 고마운 김익균 기장님. 지난 27일 심정질환 비보를 전한 순간까지 도 소방본부에서 근무하던 그가 해낸 업무는 여름철 낙뢰와 집중 호우에 대비한 소방 무선중계소 점검이었습니다. 황망함에 넋을 잃은 가족에게 위로의 말조차 쉽지 않습니다. 고 김익균 서기관의 일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저 미안하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 심정을 저도 조금이나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정말 훌륭한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빠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2018년 조례가 개정된 뒤 공무상 사망한 직원에 대해 도청장으로 치러진 첫 장례. 하지만 결코 발생하지 않길 바랐던 일이었기에 도청과 소방 동료들은 고인을 서기관 1계급 특별승진으로 떠나보내며 마음과 눈물로 마지막 근무를 배웅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올해 1분기 경남과 부산, 울산 지역의 경공업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부진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BNK 금융경영연구소 동남권 연구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의복 생산량이 32.7% 줄었고 가죽 신발 생산도 18.7% 감소하는 등 경공업이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평균 3.8% 감소했습니다. 수출도 고무 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 5대 품목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해 4.1% 하락했습니다. 자동차나 석유화학, 기계 중심으로 감소한 중공업보다도 부진폭이 더 큽니다. 연구센터는 서서히 활력이 둔화돼 온 경공업의 경우 코로나 충격에 따른 소비 부진 등 여파를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쿠팡, 부천 물류센터 등 물류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경남도가 도내 물류시설에 대해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도는 물류센터와 운영이 유사한 도내 영업용 창고시설 156개고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하면서 전국적으로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가 늘어난 만큼 물류시설 전반으로 확대해 방역 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물류시설은 총 427곳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도, 시군, 관세청,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소관기관별로 관리 중입니다. 양산 지역에 식수를 공급하는 양산 신도시 정수장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산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산시는 지난 4일 양산 신도시 정수장 수질 검사에서 다이옥산이 리터당 23마이크로그램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검출된 다이옥산 양이 WHO 권고 기준인 50마이크로그램 미만이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다이옥산은 산업용 용매 등으로 많이 쓰이는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경남 도내 15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한 글로벌 강소기업 전국 200개소 중 도내에서는 15곳이 선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52개, 서울 29개 업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를 차지합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은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해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내에서는 지능형 기계, 나노융합, 항공기 부품, 미래형 자동차 등 업체가 포함됐고 평균 매출액은 313억 원, 직 수출액은 676만 달러입니다. 김해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28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예비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모 사업은 규모에 따라 대규모인 시티형, 중규모인 타운형 등으로 나뉘는데 김해시는 올해 대규모인 시티형 사업지로 선정돼 사업비 전액인 15억 원을 국비 지원받습니다. 사업지는 골든루트 산업단지로 기업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비롯해 스마트워크, 기업 지원 플랫폼 서비스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창원 주도 어촌계는 진동면 주도 마을회관에서 지난해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된 주도항 착공 안전 기원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원제에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주민 등 70여 명이 참석해 창원 어촌 뉴딜 300 사업 중 처음으로 착공되는 주도항 난방파제 연장 공사의 안전을 기원했습니다. 주도항 어촌 뉴딜 300 사업은 총 사업비 141억 원을 들여 방파제 연장과 신설, 해안 산책로, 어구 보관 창고 등을 조성하게 됩니다. 오는 8월 1일부터 보름 동안 밀양 공연예술축제가 열립니다. 아시아 공연예술의 중심 문화도시 밀양이란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는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와 주요 관광 명소 등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전야제 주간, 공연 주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전야제 주간에는 차세대 연출가와 연극 뮤지컬 전공자들의 경연으로 이어집니다. 주간 행사에서는 올해 연극인을 마련해 해당된 연출가 극단의 작품 3편을 시리즈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밀양 시민들의 예술을 비롯해 거리극과 전통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과 한국안전연구학회가 치안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29일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열린 학술 세미나는 한국안전연구학회 관계자와 현장 경찰관 등 50여 명이 참석해 경찰개혁 완수를 위한 경남경찰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경남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과 집회와 시위에 있어 경찰의 역할과 권한 등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펼쳤습니다. 함안군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2020년도 근로자의 날 기념식을 진행했습니다. 29일 함안 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이번 기념식은 조근재 함안군수를 비롯해 근로자와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표창 수여식과 기념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와 함께 군은 그동안 노사 화합을 도모하고 상생과 협력을 통해 타의의 모범이 된 근로자와 상공인 등 10여 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면서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의생명 의료기기 연구개발 특구로 선정된 김해시에서 미래 치료법인 전자약 개발을 신성장 동력으로 특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8일 김해시는 관련 기업체 대표와 한국전기연구원, 인제대학교, 김해의생명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약 기술개발과 사업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약은 전자와 약의 합성어로 약물이나 주사 대신 전류나 자기장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하며 우울증이나 치매, 편두통 등 신경치료나 항암제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전자약 개발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 만큼 시에서 선도해 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 맑겠고 일교차 10도 이상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6도, 낮 최고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남해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밤부터 약하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대체로 맑은 날 지속되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 25도 이상 올라 덥겠습니다. 해상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비 소식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낮 기온이 높아 간혹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만큼 오랜 노출은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